4천만 원대 국산차하고 수입 중고차를 비교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4천만 원대를 했냐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무 15년 차의 40대 남자들,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이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정을 가진 남자들도 많고, 다른 남성이 모두 그렇듯 고민에 빠진다. 어떤 고민? 성고민. 책정한 예산은 4천만 원대라는 경제 신문하고 경제주간지에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거예요. 요건 진짜 실수입니다. 제 실수예요. 그랬더니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초반까지 4천만 원대로 차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고객층이 두텁다 그래요. 그래서 노사장이 이거를 뽑았어요. 자, 국산 신차에서 4천만 원대로, 4천만 원대라고 하면 4,950만 원 이런 거는 사실 아니죠. 이런 거는 너무 약간 억지가 있고, 수입차라면은 뭐 어거지로 끼워 붙여도 되는데, 국산차라고 하면은 4천만 원대면 4,500만 원에서 살짝 위거나 뭐 한 4,200에서 4,500 사이, 요거를 노사장은 4천만 원대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넣었을 때 다 해서 웬만하면 5천 언더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4천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랜저 2.4에 옵션을 좀 많이 넣거나, 아니면 그랜저 3.0에 옵션이 좀 적거나 스탠다드거나, 아니면 디젤에 옵션을 좀 많이 넣으면 살 수 있어요. 국산 신차를 사게 되면 4천만 원대에 소나타나 K5는 그냥 일반적인 중형차고, 그랜저나 K7으로 가면 중형차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소나타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뭐 그랜저 K7 정도 타면 그냥 일반적인 중형차를 탔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 G80으로 가게 되면 좀 고급진 느낌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가격이 한 700~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약간 스포티성을 띠면서 제네시스 G70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4천만 원대. 거기다가 스팅어로 가게 되면 제네시스보다 차가 살짝 크면서 기아라는 브랜드에서 약간 소샤로 포지션은 살짝 떨어질진 몰라도 스포츠한 느낌이 약간 뿜뿜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2.0 터보와 3.3 중에 3.3을 사게 되면 이제 옵션을 좀 담백하게 빼야겠지만 두 가지를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2.2 디젤도 있어요. G70도 마찬가지로 2.0부터 3.3에 2.2 디젤까지. 그럼 국산 신차를 살 때는 가장 좋은 게 4천만 원대 기준으로 봤을 때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종 선택이 나눠지고, 가장 좋은 게 국산 신차를 사면 요즘처럼 뽑기를 잘못해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뭐 오일 없어지고 이러면 미치고 환장 팔딱 뛰겠지만, 정상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오일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문제가 생길 게 없죠. 주행 많이 했을 때 타이어만 갈면 되고, 연간 보험료가 보통 중형차를 봤을 때 1년에 한 70만 원 내외를 보면 되겠죠. 70만 원 내외의 연간 보험료가 나올 것이고, 등록비는 어차피 등치독세는 차량값에 토탈 한 7~8% 정도 들어가니까, 등치독세는 뭐 한 250만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뭐 300만 원 내외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이 제네시스 G70을 빼고는 대부분은 차가 넓어요. 넓고 옵션도 어느 정도 있어요. 대신에 주행성에서 스포츠성과 조종성이 아주 치밀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뽀다구를 크게 낼 수 없죠. 옛날에나 그랜저 타면 우와 그랜저다 그랬지, 지금 뭐 그랜저 탄다고 어디 가서 우와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스팅어하고 제네시스 G70 갖고 간다고 사람들이 이야 니 차 끝내준다 이러진 않잖아요. 대신에 3에서 5년간은 들어갈, 이게 이제 가장 장점이고, 국내 마케터들도 이거를 강조하면서 차를 팔죠. 딜러들도 마찬가지고, 보험료가 싸다, 그 다음에 수리비가 싸다, 메인터넌스에 들어갈 돈이 없다, 이걸 기반으로 이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뽕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일본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얘네들 응원할 때 울트라 니뽕 울트라 니뽕도 이제 국산차 계열에 들어가죠. 얘네도 어차피 뭐 주행성이나 이런 게 이제는 우리나라 차랑 거의 비슷하니까, 캠리, 어코드, 알티마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국산차에 비해서 어코드나 알티마는 주행성이, 그 다음에 조종성이 우리나라 차들 K7이나 그랜저처럼 전륜차들에 비하면 얘네는 이게 높아요. 대신에 캠리는 주행성과 조종성은 높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내구성, 안정성을 또 갖고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안정성이라고 하죠. 캠리, 어코드, 알티마의 경우 니뽕인데 주행성과 조종성이 우리나라 차들보다는 살짝 좋으면서 소재는 우리나라 차들보다는 안 좋아요. 예, 우리나라 차들이 오히려 알루미늄은 더 많이 넣거든요. 옵션도 우리나라 차가 더 좋죠. 우리나라랑 인터페이스 호환이 좀 덜 되는 것들이 있고, 내구성과 안정성은 좋은데 주행성과 조종성은 살짝 좋은데 얘네가 이제 부품값, 정비에서 우리나라들 차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니뽕 차는 이제 옛날처럼 막 수입차로 들어가지 않아요. 가격대라든가 차의 구성이 우리나라 차랑 거의 비슷해요. 부품값이 좀 비싸고 한데 이게 도래되는 시점이 5년 이후부터예요. 5년까지는 사실 뭐 딱히 메인터넌스가 도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노재팬으로 일본의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뭘 할 때 눈치 보이는 것만 없다라고 하면 사실 5년 이내에 차를 대팔 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일본 차를 사죠. 왜? 타고 다닐 때 일단 주행성이나 조종성도 더 높을 것이고, 뭐 인터페이스 좀 불편한 건 저는 전자장비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따지니까 노노재팬이 아니면 저는 당연히 1빠따는 캠리 하이브리드나 뭐 어코드 2.0 터보라든가 알티마 디지죠, 이런 차들, 이런 것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5년 이후까지 쭉 타서 부품을 계속 갈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산차를 사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이 부품값도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데 저처럼 지금 노보스에서 진행되는 중고차 알아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수입차들이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국산차가 수리비 때문에 국산차를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성능과 스타일을 고민하면 수입차 타고 싶은데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다. 그랬더니 노 사장이 뭐라 그래? 핵심 포인트는 얼마 동안 얼마만큼 탈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다. 여기서도 일단 벌어지듯이 5년 이상을 타게 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부품값이 우리나라 차들보다 비싼데 이거를 자기가 발품을 좀 팔고 동호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해서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하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뭐 블루엔지가 워낙 많고 기아 큐서비가 워낙 많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발품을 좀 팔고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 사실은 5년을 더 탔을 때 얼마 동안 얼마만큼 더 많이 주행거리를 타고 더 오랜 기간을 타도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 이제는 정비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불과 5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비쌌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노재팬만 아니면 그랜저 아니면 저는 알티마, 어코드, 캠리는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중형차 시장을 얘네가 싹쓸이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캠리는 캠리대로, 어코드는 어코드대로, 알티마는 알티마대로 워낙 강한 장점을 갖고 있고 오랜 기간 차를 생산 판매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랜저가 데이터베이스를 IG 그랜저부터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알버트 비어마너님이 직접적으로 주행 세팅을 했으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그랜저들이 주행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다 말랑말랑하고 울컥울컥하고 별거 없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럽산 수입 중고차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매우 인트러스팅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인트러스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보험료와 일반 경정비 비싼데 탈만하냐? 이게 많은 40대, 50대 남자들, 중년 남자들의 고민이에요. 보험료와 일반 경정비가 여기서 보면 폭스바겐 아테온, 아우디 A6, 아우디 A6 가솔린, BMW 530i M 스포츠, BMW 520i 럭셔리, 벤츠 E200 아방가르드를 보면 얘네들이 국산 신차보다 많게는 3년, 적게는 1, 2년 된 중고차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험료가 차이가 나느냐? 그랜저를 뽑았을 때 1년 보험료가 78만 원 나오는 사람이 여기 있는 수입차를 타게 되면 보험료가 102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건 그냥 평균적인 에버러지를 때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뭐 나는 보험료가 200인데 노사장. 그럼 너가 문제예요. 수입 중고차는 우리 국산 신차를 이 정도 주고 살 때
얼마 정도가 나오냐 볼게요. 이거는 자료 발치를 제가 K카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K카의 투명한 중고 시세를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방송했는데 이게 허위 매물이거나 가격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가리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N카를 이어받은 K카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중고차의 지표가 되고 있으니까 K카의 자료를 인용해서 가는 겁니다. 자,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9,581km 주행거리, 이 정도면 거의 신차라고 봐도 되죠. 19년 12월 20일 날 등록됐던 차예요. 현재까지만 1년이 안 됐어요. 중고 시세 4,130만 원. 워런티 우리나라 차랑 거의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문제 있은 거 다 무상 수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차처럼 오일만 넣고 타면 되는데, 얘는 그랜저에는 오일 쿠폰이 없는데 얘는 오일 쿠폰도 있어요. 우리나라 차보다 서비스 쿠폰이 더 많죠. 그리고 엔진 미션에 관련해서 뭐 연장하면 5년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테온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면밀히 봤을 때 아테온이 고급이냐 그랜저가 고급이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사실 그냥 승차감만 봤을 때는 저는 그랜저가 더 고급이라고 보는데,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아테온이 더 고급차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중고 시세 4,130만 원입니다. 서비스 쿠폰, 이 차가 더 좋아요. TDI에 DSG 미션이 들어가는데, 과거의 폭스바겐 차들 DSG 미션 들어간 차들 플라이휠의 내구성이 저조해서 15만 정도가 되면 클러치 변속할 때 드라이브 포지션 바꿀 때 덜컥덜컥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뭐 동호회 사람들은 DSG 미션 폭스바겐의 고질적인 문제고, 센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뭐 한 6, 70만 원 뭐 나온다고, 뭐 싸게 하는데도 뭐 4, 50만 원 나온다. 근데 사실 그게 부품값은 20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곳에 가서 정비를 하게 되면 한 뭐 35만 원, 40만 원, 35만 원 선에서도 아마 정비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온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이니까 타이밍 벨트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센터에 가서 견적받으면 120만 원, 엔진 타이밍 벨트. 좀 친한 데 가서 견적받으면 80만 원. 노사장이 아는 데 가서 받게 되면 60만 원. 중고차 알아가기에서 하게 되면 뭐 한 45만 원, 50만 원.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가장 비싼 타이밍 벨트와 플라이휠을 교환하게 됐을 때, DSG 미션의 내구성의 문제가 10만, 15만 정도 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정비 비용이 진짜 타이트하게 하면 1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TDI 미션에 DSG 미션이면 그 정도 15만 킬로를 탈 정도면 이미 연비해서 그 금액을 다 뽑아요. 그거 갖고 갈면 되거든요. 그 외에 댐퍼나 스프링이나 브레이크는 국산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은 비싸겠지만, 많이 비싸면 2배 정도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산 그랜저에서 댐퍼를 교환하는데 앞에 거 하나가 뭐 4만 원이다, 3만 5천 원이다, 얘는 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130만 원을 주고 10,000km 미만의 AS가 거의 비슷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얘를 사게 되면, 운용하는 동안 과연 비싸냐? 안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3, 4년, 5년을 넘게 타서 핵심 소모품을 갈아야 되게 되면 비싸냐? 안 비싸다라는 거죠. 보험료하고 뭐 이런 게 비싸냐? 오히려 이 차가 등치 독세는 그랜저보다 더 싸겠죠. 한 70만 원, 중고 시세니까 과표가 더 싸게 잡히니까 등치 독세가 더 쌀 것이고, 보험료는 얘보다 한 2, 30만 원 비싸겠지만, 그렇게 2, 30만 원 비싸봤자 어차피 내가 수입차를 타는 걸로 인해서 충분히 그 정도의 나의 소셜 포지션의 대가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거 비싼 거 아니죠. 1년에 2, 30만 원 더 내는 거니까. 자, 아우디 A6 35 TDI 18,000km에 18년 5월. 얘도 지금 AS가 살아있죠. 19년 5월, 20년 5월, 21년 5월, 22년 5월. 핵심 부품은 그때까지 살아있고, 뭐 일반 소모품은 3년까지 가니까 얘도 현재 AS가 살아있어요. 차를 사고 문제가 되면 AS로 핵심적인 건 고치면 되고, 마찬가지로 A6 35 TDI면 비싼 부품으로 구성이 된 차는 아니죠. 뭐 에어매틱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정비에 있어서 엔진에 관련된 그 타이밍 벨트 비용이 아마 가장 비싼 메인터넌스가 될 텐데, 싸게 하면 6, 70만 원이면 합니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 얘도 DSG 미션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보다 뭐 플라이휠이 더 빨리 닳는다는 소리는 덜 있으니까, 뭐 같은 계열이니까 있긴 있겠지만 제가 뭐 그걸 교환해 본 적은 없어서, 4,190만 원이면 얘보다 지금 1년 더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000km가 많은 건데 아우디 A6 18,000km 탄 거면은 얼핏 보면 새 차나 같아요. 자, 이거 4,190만 원 주고 사서 어디 타고 갔어. K7 옵션 좀 넣고 3.0이나 뭐 디젤 옵션 넣고 4,000 뭐 300만 원짜리 차야. 그럼 거의 똑같은 거잖아. 이거 타고 왔어. 봤을 때 아우디가 지금 뭐 구형이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아우디가 더 있어 보이죠. 이건 뭐 수입차에 대한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서의 시각은 똑같잖아요. 아우디 A6가 훨씬 고급차죠. 나 같으면 이거하고 비교하면 옛날처럼 야 수입차 타면 수리비 폭탄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폭탄 아닌데? 지금은 수입차도 그렇게 수리비가 비싸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럼 아우디 A6 탈만하죠. 아우디 A6가 노사장이 맨날 나가 있어라고 한다고 국산차들도 아우디 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국산차들보단 나아요. 알루미늄 소재도 방대하게 들어가 있고 주행에 대한 부드러움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아우디 A6가 18,000km 탄 차가 4,190이면 이게 지금 K카에 나와 있는 중고 매물이니까 만약에 발품을 팔아서 동호회 직거래나 이런 걸로 나온 게 있으면 4,000에도 구매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아우디 A6 40TFSI 가솔린으로 간다 그러면 AS 기간도 더 많고 주행거리도 얘보다 6,000km 정도 적어요. 완전히 새 차 냄새 나겠죠. 11,000km면 3,950만 원이에요. K카에서 직거래로 사면 3,800에도 사겠죠. 저 같으면 당연히 이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BMW 530i M 스포츠. 야, 신차 가격 7,700만 원 막 이런 차인데 얘는 이제 신차 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연식이 이제 AS가 무상 AS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필수 소모품 AS는. 대신에 엔진 미션 워런티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BSI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일반 소모품의 AS를 1년에 뭐 2년에 180만 원을 내고 신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AS를 받을 수 있게. 26,300km면 이것도 준 새 차에 가까워요. 보통 차들이 한 3, 4만, 5만 정도 넘어가야 약간 중고차 냄새가 나는 거지 2만 km대까지만 해도 잘만 해놓으면 닦아놓으면 새 차 같은 느낌 나니까 4,550만 원. 물론 얘네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노사장이 입이 다르고 닳도록 칭찬했던 530i 그냥 노멀도 아니고 M 스포츠를 4,550만 원에 개꿀 아닙니까? 개꿀? 이거 타면은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기 시작하면 얘네 다 따먹는 거죠. 그냥 얘네 3.0 와도 얘가 다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5시리즈인데 520i 럭셔리 노사장이 최고로 칭찬했던 가성비 끝판왕 43,500km 주행거리는 좀 많네요. 18년 10월 AS 다 살아있네요. 4천만 원이 4천만 원. 4,090만 원. 나는 벤츠 아니면 수입차 인정 못한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45,500km에 18년형. 18년형이니까 17년에 등록했다는 소리죠. AS는 다 끝났다고 봐요. 근데 주행거리 얼마 안 되죠. 45,000km. 4,190만 원. 벤츠예요, 벤츠. 벤츠. 몰세디스 벤츠를 4,190만 원. K7 신차 살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산차가 정비비가 싸고 보험료가 싸고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국산차를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워낙 수입차가 많이 출고가 되고 보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비도 이제 예전처럼 야 수입차는 못 뜯으면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밑에 1층에 노보스 게러지에서 승우가 정비하는 거 제가 맨날 내려가서 봐요. 수입차 끌고 오시는 분들 뭐 몇만 원, 20, 30만 원 내고 웬만한 거 다 수리하고 가세요. 내가 봤을 때 막 냉각수 다 뽑고 막 라디에이터 내려서 교환하고 뭐 야 승우야 이 정도만 한 3, 400 나오냐? 아니요 노사장님 98만 원 나왔는데요. 야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이 정도 작업하면 얼마 나오냐? 55만 원, 60만 원 나올걸요? 그러면 BMW인데 BMW 6기통짜리가 와서 라디에이터 내리고 냉각수 다 갈고 하는데 98만 원, 112만 원 나와요. 제네시스 와서 그렇게 해도 60만 원 돈 나온대요. 58만 원. 탈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옛날에나 수입차들이 4짝 다 바꾸는데 뭐 200만 원, 뭐 150만 원, 160만 원 이랬지. 지금 안 그래요. 수입차들도 브레이크 디스크 4개 바꾸는데 뭐 많이 비싸요. 뭐 40만 원대 싼 거는 4개 다 바꾸는데 뭐 28만 원이면 바꾸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비싸다는 거예요. 좀 약간 후가시도 넣고 싶고
좀 이렇게 폼생폼사도 하고 싶으면 이런 거 사도 되잖아요. 충분해. 그리고 디젤은 우리나라보다 수입차가 디젤 기술은 좋은 거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폭스바겐이 됐든 아우디가 됐든 BM 벤츠는 우리나라보다는 디젤 기술이 좋아요. 이 같은 금액이면 중고라도 저는 수입차를 사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리로 가서 여러분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